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65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3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안내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제가 좀 장거리 운행을 할 일이 생겨가지고, 7시 반, 한 7시 한 20분 돼가지고 집에서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산 쪽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운전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 갔다 왔어도 또 시간이, 오는데도 많이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제대로 일단 시장에, 완전히 참석은 못하고, 일단 마감 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이것저것 조금 몇 개 건드렸습니다. 건드려가지고, 대충 이제 뭐 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 뭐 시장에 대한 거는 아침부터 다 이렇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냥 차트 보고 결과값 보고 대충 이렇게 그냥 넘겨짚어 가지고 이렇게 흘러갔구나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정 씨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어제 방송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가,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금리 발표하고 나서 멘트를 했는 그 문구 중에, 스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스킵하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그게 그런 뜻으로 말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하기를 6월 달에 건너뛰고 그 말은 7월 달에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그냥 6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러면 되는데 그 문구 중에 스킵이라는 단어에다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었으니까 7월 달에는 인상할 것 같다 대충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봤을 때 원래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4번 남았거든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7월쯤에 한번 올려놔야 그 다음 뒤에 이제 올릴지 안 올지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그래서 7월에 올릴 것 같다가 좀 일단 시장에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7월에 금리 인상 우려감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면 왠지 투자자들이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밤 미정시를 보면 다우지수가 지금 톡 떨어져가 모양이 상당히 안 좋게 됐죠. 물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치 선을 터치하고 지금 내려왔는데요. 보통 이게 한 번만에 이렇게 앞에 있는 연중 최고치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볼까요? 연중 최고치가 36,419네요. 연준 최고치는 더 위에 있습니다. 더 위에 있고, 대충 지금 가까이 봤을 때 2022년 요때쯤 이제 고점선이다 보니까 요 고점 정도 터치하고 지금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외봉으로 바로 떨어져서 밑으로 쭉 빠지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심각한 악재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가 뭐 9.11 테러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냥 쭉 빠져버리겠죠. 근데 그런 심각한 악재가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그럼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많이 빠지면 가격이 사 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렸다가 만약에 추락한다면 급락한다면 상봉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평선이 있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나스닥은 지금 조금 더 강합니다. 이게 왜냐면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을 쉽게 받지는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계속 밀어 올리기에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하고 지금 지난밤에도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5.34% 올라갔죠. 그 다음 엔비디아도 2.6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소수 종목만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종목들이 하이머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전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한 호재성 재료로 계속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서 나스닥도 여기서 그냥 그대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조정 받아가지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어느 쪽이든 조정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좀 소화하고 그 다음 그 재차 상승을 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아래쪽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그 국내 지수로 치자면 아마 여기쯤에서 그냥 그 묻지마 상승 뭐 이렇게 하면서 풀배팅을 계속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6월달에 제가 계속 풀배팅을 했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풀배팅이 자신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그 올라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제부터 제가 방송할 때 좀 불안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렸죠.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꺾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오늘 내려올 거를 어제 맞췄다 안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하락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 예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줄 꺼놓은 거는 앞에 이제 전고점이니까 여기서 지지선이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건 지지선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지받는 쪽보다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생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모든 종목들이 억지로 막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솔직히 이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얘들 움직임에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당분간 코스닥 지수는 보지 않고요. 코스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했는데 꼬리도 안 달고 지금 거의 저점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내일도 하락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이 거래소를 4천억을 매도를 하고요. 코스닥을 1,8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8,6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콜옵션을 124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존 제가 파악했던 게 대충 한 콜옵션이 70억 정도 있었으니까 200억 정도니까 그 상방 쪽에 그 콜 매도를 지금 상당히 많이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콜 매도를 많이 쳤다는 얘기는 급등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콜 매도란 얘기는 콜 매도했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콜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콜옵션, 풋옵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선물처럼 선물 매수 매도 이렇게만 있으면 선물을 매도했으니까 아래쪽을 본다 이렇게 말이 맞거든요. 근데 콜옵션, 풋옵션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콜옵션이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풋옵션이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콜옵션을 매도를 많이 했다 얘기는 콜옵션을 매도해 놓으면 올라가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빠진다가 아니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지금 조금 매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풋옵션 매도했다는 얘기는 급등한다,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밑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정도로 이제 포지션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면 말이 좀 그 해석이 웃기는 게 그럼 도대체 콜 매도, 풋 매도면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왜 한단 말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충 횡보하는 느낌에서 약간만 움직이면 그 쉽게 말하면 콜 매도, 풋 매도 쳐놨는데 밑으로 빠진다. 심하게만 빠지지 않으면 많이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매도 친 사람은 급락해버리면 풋 매도 친 사람이 메꿔 넣는 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급등만 안 하면 돼요. 적당히 빠지면 풋에서 손실 나는 매도해놨기 때문에 내려가면 풋에서 손실 나는 부분이 콜 매도해놨는 데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급변하지만 않으면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횡보해버리면 콜 매도 풋 매도하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다 먹습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지금 프리미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갈 때마다 횡보를 계속하면 거기서 생기는 그 프리미엄을 그냥 날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물 매도를 좀 하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환율이 지금 1288원까지 갔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되게
지금 1293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죠. 제가 아침에 체크해 놓았을 때 88원이었는데 1280에서 1293원까지 갔죠. 이게 현재 있는 1293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1300원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1280원 70원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냐 이걸 예측을 하는 건데 만약에 미국에서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해가지고 1300원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1300원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국내 증시 한국의 증시를 주식을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안 꺾이면 관계없는데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면 지수 하락에다가 환차손까지 같이 업어갖고 두 가지가 다 겹쳐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식을 팔아갖고 달러로 바꾸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로 봤을 때도 외국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제 한번 나왔고 오늘 또 추가로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해 버리게 되면 내일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게 되면 급격하게 많이 빠질 위험성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다그죠. 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맞지도 않으면서 그죠. 근데 제가 그 매매하는 기준이 이 기준선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먼저 딱 잡아놓고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적으로 제가 매매하던 종목들을 다 팔아버리고 지금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장 끝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가진 종목 다 판다 그러고 가장 아까웠던 종목이 뭐냐면 SY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SY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그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장에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거 있죠. 그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건 회의가 지금 21일 오늘하고 내일까지 영국에서 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가 재건 회의에서 특별한 게 안 나왔다. 그럼 실망 매물이 나와서 빠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팔았던 이유는 재건 회의에서 집불도 뭐 전쟁도 안 끝났는데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서 실망 매물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다 팔아버렸는데요. 팔고 나서 SY가 시간에 한 8%대인가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깝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고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좋을 것 같았으면 제가 여기서 다시 잡았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서 잡는 거는 지금 위험도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증시 하락해가지고 그 국내 증시가 지수가 급나가는 모습이 나와버린다면 이 종목도 같이 딸려서 내려올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이평선이 다가오는 5천원선 근처에서 다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5천원쯤에서 다시 잡으려고 그냥 그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팔았던 종목 중에 또 아까웠던 게 뭐냐면 도화엔지니어링이었어요. 이건 실수로 팔았습니다. 그 종가에 이거 어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 상속세 관련되는 날짜가 어제까지로 끝난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상속세 끝났으니까 이제 그동안 여기서부터 계속 눌러놨던 이 부분이 눌렸던 게 해제가 되면서 급등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팔더라도 얘는 그냥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300만 원치까지 샀었어요. 샀는데 마지막 종가 때 이제 그 오늘 볼일 있어갖고 매매를 못하니까 있는 거 다 팔아야지 막 생각하다가 매도 주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주문 넣는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놔놨다가 마지막에 막 타임에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3시 59분 59초에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확 사갖고 한 3,000주 정도를 확 사가지고 매수로 확 바뀌면서 저게 팔려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도안을 하나 남겨놔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팔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본의 아니게 팔려버렸는데 지금 보시면 유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지금 뭐 현대, 에버다임, 데모 이런 거 다 밀리는데 도안은 버티고 있죠. 이게 뭐 폴란드 쪽에 무슨 그 철도공사 이거 이전에 나왔던 공시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딴 거보다도 상속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재료만 붙으면 그동안 못 올랐는 거 해갖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지수가 하락하면 내려왔을 때 이평선 정도에서 여기 이평선
5일 이평선 여기 접근할 때 그 강한 종목이 조정받으면 5일 이평선 정도 내려왔을 때 잡으면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9,200원 정도 요때 내려오면 잡고 안 내려오고 계속 가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종전 협상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에 상관없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야 되겠죠. 정전 협상이 나온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5일 이평선쯤까지 내려왔을 때 잡도록 그렇게 하면 어제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어제 제가 정리했던 거 좀 아쉬워서 이건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이 교육 관련주가 애니능률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마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더라. 무슨 문제인데. 그러니까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아주 특이한 용어였는데 지금 깜빡했으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교과에서 배우지도 안 하는 아주 특이한 그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끄집어 넣으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과외를 받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그 불공평하다. 그래서 없애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없어지고 어쩌고한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없애라 했는데 없애게 될 겁니다. 그 교육부에서 지금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흐름이 대충 이 올라간 이유를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특이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막 그 학원 가서 막 열심히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교과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한다. 옛날에 그 뭐죠, 그 교육방송만 열심히 들으면 점수는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그러면 이 교육방송이 유용해진다. 많이 이제 교육방송 많이 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 지으면 상한가 이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되게 급등했는데요. 이건 제가 왔을 때 벌써 상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노리고 있었죠. 그 뉴스 보고 나서 이런 게 진짜 세력들이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되고 돈도 있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얘기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교육방송 쪽으로 가면 교육 관련주들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그냥 확 사갖고 다 사버리죠. 다 사버리면 쭉 올라가고 상한가 들어가고 딱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해석을 저 같은 사람이 보고 나서 교육 관련주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라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내일 또 갭으로 뜬다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얘 땡겨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관련주들이 쭉 따라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동원아나텍 이거는 그 뒤에 설명 보니까 뭐 타액으로 혈당 측정하는 뭐시기가 2차 탐식 임상 성공했다 이러니까 상한가 올라간 거고요. 이거 반도체 쪽인데 그 반도체와 관계없는 뉴스였던 것 같고. 그다음 S트래픽이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미국 전역에 그 충전소를 다 이제 연기를 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그 테슬라 충전소에 충전할 수 있도록 그 잭 같은 거를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뭐 이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충전 관련해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그걸로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급등한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그 내일장 제가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제가 갖고 넘어온 종목이 인산가 200, 보라티알 요거 시간에 더 잡았고 300 잡았고요. 대상홀딩스 100만원. 요렇게 세 종목만 다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바꿔는 이걸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 종목만 안 팔고 나놓고 나머지를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시장에 참여를 못하니까. 근데 와보니까 이 종목이 진짜 이 보라티알이 지금 그 변동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제는 한 번, 두 번 있었죠. 오늘은 또 한 번 들썩하고 지금 다시 내렸죠. 이런 식으로 확 들어올렸다가 놨다가 이렇게 이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투자 유의지정 걸렸기 때문에요. 21,000원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세력이 못 올라가게 미리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막 던져가지고 그 못 올라가게끔 해갖고 쭉 빠지면 밑에서 이제 다시 잡는 거죠.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력이라도, 예를 들어 제가 한 100억 있다면, 아니, 한 10억쯤 있다면, 그, 여기서 물량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 쭉 올라가갖고 한 뭐, 7, 8% 올라가면은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럼 이제 7, 8% 이익 실현하는 게 되는 거죠. 팔고 나서, 팔면 이제 이게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은 쭉 올라가면 여기서 막 따라 들어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들어오질 않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확 올라가는 모습 나오면 눈에 띕니다. 이때 띄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가로 미수 몰빵해갖고 때리면 그 힘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세력들이 계속 팔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꺾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계속 팔아갖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해버리면 여기서 미수몰빵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샀는 가격에서 밑으로 빠지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심리적 압박을 느끼죠. 이거 잘못해갖고 이가 내려가 버리면 한 8%에서 미수몰빵 했는데 8% 빠져보면 이 몰빵이 났는데 8% 빠져보면 이게 그냥 8%가 아니고 미수몰빵은 그 타격이 더 큽니다. 그러면 꺾이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잘못 잡았다 이러고 나서 상한가 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잘못 잡았다 그러고 팔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 쭉 빠져갖고 이제 이 정도 빠져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팔았던 세력들이 여기서 다시 사겠죠. 왜냐면 내일을 위해서. 내일 또 급등하면 또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량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왕창 팔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보통 그 일반 그 개인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아야 이익 실현이 되죠. 근데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쭉 올라갔을 때 이건 저 종가에 시간에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갭 떠갖고 눌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 10% 뜨면 10% 이익 실현하듯이 막 파는 겁니다. 팔아고 눌러놓고 마지막에 여기서 다시 사면 결과적으로 10% 올라서 팔고 10% 밑에서 잡았으니까 10%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눌렀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투자 유의지정 걸렸기 때문에요. 10거래일 동안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이제 단일가 지정되니까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지금 이제 4일 지났죠. 아직까지 5일이 6일이 더 남았습니다. 6일 지나고 나면 대충 한 29일이나 30일 이쯤 되겠죠. 이쯤 돼갖고 이제 그 투자 유의지정 풀리고 나면 그때 이제 재료가 나오면 그때는 급등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그 계속 눌렀어요. 여기서 급등했다가 제가 이제 이걸 여기서 발견해가지고 뭐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한 10% 갔다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뒤에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밑으로 못 빼고 약간 들어올려서 1.76%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그림으로 그 이제 그 제가 이걸 100만 원 더 잡아갖고 지금 현재 300만 원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2만 1,000원 갔을 때 제가 100만 원치 팔고 오늘 이제 다시 또 100만 원 더 잡았으니까요. 저도 같은 의미로 그 장 열려갖고 만약 급등한다면 급등 안 하면 그냥 홀딩 해야 되고 그 한 10% 정도 올라가면은 100만 원 팔고 그다음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또 그 100만 원 다시 잡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력들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일단 10거래일 동안 계속 저도 이렇게 홀딩할 생각입니다. 뭐 재수 없이 재료가 소멸돼 가지고 후쿠시마 뭐 오염수 방류 안 한다 그러고 뭐 소금값 푹 떨어졌다든가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손절해야 될 겁니다. 좀 치명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소금이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더 가져가 보자. 3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근데 민상가는 오늘도 좀 밀렸는데요. 한 1.5% 밀렸는데요. 이거 그 23일 날 또 전환사채 물량이 또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0만 주, 200만 주, 100몇만 주 하고 지금 또 40만 주 정도 또 나왔습니다. 23일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가 한 번에 안 나오고 자꾸 나오는데 이거 그 전환사채 물량 나온다 그러면 일단 끌어올리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1,800원짜리이기 때문에 2,000원 잡고 전환사채 물량 나오는 순간에 벌써 한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거 전환사채 전환시키는 사람은 물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요. 뭐 한 2, 300만 주 되면 이익 실현하고 싶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한순간에 돈 좀 빌려줬다가 이자를 그냥 그 더블로 그냥 받으니까 바로 팔 겁니다. 그럼 그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력이 끌어올려놓으면 예를 들어 4,000원 되면 더블 나오기 때문에 다 팔아버리겠죠. 그럼 그 물량을 세력이 비싼 가격에 4,000원에 다 사줘야 되니까 그게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안 올리고 계속 누르는 겁니다. 밑으로 빼갖고 이 전환사채 물량 가격에 가깝도록 최대한 눌러가지고 그럼 이제 그 23일 나오는 것 같으면 다음 주 돼갖고 그 팔 사람 팔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안 팔 사람은 또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정리 좀 하고 나서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전화사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 조금씩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200만 원을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는 그냥 전화사채 다 나오고 나서 23일날 그때 사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200만 원 가지고 가는 이유는 이게 뭐 그 지금 맛소금 부족 뭐 이렇게 나왔는데 또 뉴스에 죽염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급등해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혹시 나올까봐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300만 원 잡아갖고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한번 했기 때문에요. 이 줄권은 이 자리에서 이익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못하고 이제 그 하한가 때 시간의 하한가 때 팔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올라갈 때
그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약간 뭐 조금 빠져도 그렇게 뭐 억울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그냥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인버스 잡았습니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기존에 제가 인버스 잡을 때는 헤지 차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량주 쪽으로 일반 주식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지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이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지수가 급락했을 때 여기서 이제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헤지 차원으로 잡았는데 오늘은 그 헤지 차원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좀 많이 잡았는데 이익을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지금 왠지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시간에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선물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하락을 멈추고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미 좀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이건 좀 괜히 횡설수설한테 괜히 말하는 것 같다. 이미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기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인버스를 안 사는 게 맞겠죠. 맞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좀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지수가 꺾인다고 생각하면 우량주를 살 수가 없잖아요. 지수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인버스를 400만 원 잡았는데 솔직히 지금 내려갈지 오르갈지 살짝 자신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이 약간 되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둘 다 인버스 종목이거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잘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수 내려가도 얘들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그 제가 매수했는 가격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이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400만 원치 현재 잡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그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의회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의회 아마 하원 쪽에서 하시면 되던 의원들 모아놓고 금리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파월 연준 회장이 원래 2번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여기가 이제 상당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생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버리면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지금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FOMC 그 점도표에서 원래 2번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괜히 겁주는 거다.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연준 무시해보고 지금 그냥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가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 그 파월 연준 회장이 강력하게 시장에 그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원래는 2번 정도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해버리면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따졌어. 일단 약간 그 자신은 좀 없지만 지수가 아래쪽으로 쭉 급락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환율도 그렇고 지금 1292원이니까요. 그래서 요건 400만 원 헤지 차원이 아니고 그 수익을 노리고 그냥 하방 배팅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금액은 지금 900만 원인데 실제로 이 인버스 종목은 이건 그 하루 급등락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거 2% 변화 생겨봐야 8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투자금으로 잡기 어렵고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오버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댓글 밑에다가 답변을 드리고요. 좀 답변이 길어지는 거는 내일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